보수의 심장 우리 대구에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과거부터 좀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신상을 위해서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잘 채워 넣지 못해서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시사 현황과 화제 인물을 집중 탐사해보는 파워인터뷰 합통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알서갑 후보 홍석준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님 출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10 총선에서 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좀 미래가 열리고 특히 대구 경북의 발전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보수의 심장 우리 대구에서 다시 한번 재선 의원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선 의원이 되어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었던 우리 대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 개정 그리고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정리해 보시면 아마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가와 지역구를 위해서 하신 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뭐니 해도 정권 교체에 있어서 나름 좀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윤석열 당시 후보 경선 시에 대구 경북에서 첫 번째로 지지선을 하고 끝까지 대구 선대 본부장의 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수위가 구성이 될 때 제가 인수위의 한 파트인 지방균형개발특위에 가서 인수위원으로서 우리 대구 경북의 주요 공약들을 제가 선대본부장에서 만들었던 공약들을 국정 과제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국정 과제화했다는 것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저는 물론 지역구 성서 지역이 물론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8,8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도 했습니다만은 성서 지역 이외에도 대구 전 지역에 걸쳐서 예를 들면 동구의 내연구원이라든지 또한 한국 의료기술 시험 훈련원이라든지 또 수성구의 알파시티라든지 또 달성군의 로봇 테스트 필드라든지 또 중랑구의 경상감령 완전복원이라든지 제가 지금껏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 내지는 좀 완성한 그런 면들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일 중에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무 웰빙이 아니냐, 웰빙 국회의원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을 잘 못 키운다. 그러면서 외부의 명망가를 좀 데리고 오는 소위 말해서 사람을 충원하고 리크루팅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과거부터 좀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또 구조적으로 제가 또 볼 때 보면 첫 번째 우리 당이 아무래도 좀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투리라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없지도 않고 특히 민주당을 보면 저희가 한번 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 공천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평가합니다.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리고 국민소통이라고 해서 국민소통 분야에는 SNS 방송활동 이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저희 당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기여하는 부분, 당 기여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어떤 비판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좀 부족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좀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올려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보시기에는 좀 투쟁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좀 비춰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하실 이야기 같습니다만 네. 영남권 물갈이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반론을 제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신상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도 신상을 위해서 좀 물갈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것이 좀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물을 빼기는 빼는데 결국은 잘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잘 채워 넣지 못해서, 즉 과연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 채워지느냐, 또한 그 절차가 공정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왕왕 좀 문제가 좀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총선 패배에 큰 좀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물갈이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물갈이로 인해서 그런 자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공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스템 공천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런 기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있죠. 네. 유영하 변호사가 홍련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포에서 3번 떨어지고, 또 2016년도 또 송파했다가 당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시 하면서 또 무산이 됐었고, 2020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좀 가지고 미래 한국당의 비례로 이렇게 도전했다가 그때도 이제 떨어지고, 2022년도 대구시장 선거, 그리고 2022년도 수성을 또 보궐선거에서도 이제 떨어지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출마적이 수성했다가 중랑구, 서구, 뭐 달성, 그래서 돌고 돌아 달서 갑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왜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왜 달서갑에 출마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좀 의구심과, 그리고 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수산업단지가 조성된 네. 35년 지나서 굉장히 네.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혹시 성수산업단지 활성화 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거의 국가산업단지 이상의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수산업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 즉 구지라든지 이런 데 좀 빠져나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 특히 도심산업단지로서의 굉장히 유리한 그런 거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대구 전체를 위해서도 성수산업단지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를 대폭 풀어서 노동자의 삶의 질과 특히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한 성수산업단지에는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대표적으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라든지, 또 제조 주도 디자인 센터 사업이라든지, 자가통신망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 사업을 유치 내지는 어떤 마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2027년도에 대구 산업선이 완공이 됩니다. 대구 산업선은 지금 서대구 KTX 역사에서 구지까지 이루어지는 약 27km 이르는 중요한 철도망인데, 작년까지 이제 설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2,700가량의 건설비를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건설을 할 때 원래 애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역사가 서대구 KT 역사에서 계명대 내거리 역사에서 막바로 이제 설화명곡역으로 빠지는데, 제가 중간에 하나 이제 성서공단 가칭 호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만들어짐으로써 성서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좀 접근성도 제고되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성서산업단지 인프라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근데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복지가 열악하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네. 혹시 복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예, 일단 공공 분야에서 우리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저는 중요한 복지는 일단은 어떤 교통, 특히 이런 어떤 그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서공단의 공단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지금 5개 지금 만들어지고 일부는 지금 완공이 좀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런 어떤 노동제에 대한 어떤 복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단에 있는 이런 어떤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와 그리고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외부의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제 시스템을 지금 이제 개선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중요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국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재선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우리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더 좋은 일들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